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국민을 IS로 몰아세우고 민중 총궐기를 테러로 규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아니 망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탄식을 안겨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인 최윤아님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IS가 아닙니다. 그 어떤 테러를 한 적도 없으며 또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는 걸 밝힙니다. 대통령님, 제가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아서, 불법이라서, 또는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들의 불법 체증에 제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경찰이 뿌리는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서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직접 맞지 않아도 계속 기침을 하고 헛구역질, 구토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썼을 뿐 IS도 잠재적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단독이라면서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해서 썼다면서 비판한 홍여진 뉴스타파 PD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 이게 뭐 그리 급한 기사라고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할 내용을 그대로 복지부 발표보다 20분 빨리 쓰면서 단독을 갖다 붙이나. 복지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쓴 데다 더 나아가 6개월여 만에 메르스 제로라는 제목을 붙인 연합뉴스. 메르스가 사라졌으니 축하라도 하자는 뜻인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만들어서 메르스를 소멸시킨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환자 측에 연락 한 번 없다가 환자가 사망하니까 재빨리 사망 보도자료를 뿌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타가 단 한 줄도 없다. 게다가 팩트도 틀렸다. 35살 남성인 80번 환자는 메르스와 싸우다가 숨진 것이 아니다. 메르스 양성이라는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혈액암과 싸웠고 합병증과 싸웠다. 즉 유례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메르스가 사실상 감염력을 거의 잃었지만 검사하면 양성, 음성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바람에 손을 놓고 있던 보건당국과 싸웠던 것이다. 평소 참 전화를 받지 않는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메르스 담당자들이 80번 환자의 사망 소식을 새벽부터 참 빨리 알려오는 것을 보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어제 만난 80번 환자의 지인은 보건당국이 그저 종식만 바라는 것 같다라고 울먹였는데, 그런 보건당국의 말을 희소식 전하듯 전달한 연합뉴스도 나는 참 무섭다. 네. 국가의 존립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이 마스크를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라스테어 게일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 지국장은 트위터에다가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기 나라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이다. 비록 시위가 격렬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국민을 무차별 테러 참수로 지구촌의 공적이 된 IS에 비유한 것에 대한 그런 경악을 표시한 셈입니다. 백남기 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 씨의 시부모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사돈을 병문안하러 말입니다. 시부모님이 네덜란드 사람이지요.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씨는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인데요. 네덜란드 사람 장인은 이번 일로 시위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규를 꼼꼼히 살펴봤다.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지하지 않고 있던 68살 노인을 향해서 경찰이 직격으로 물대포를 쏜 것은 범죄 행위고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와 비교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탄핵까지 가능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남기 씨 큰따님 백도라지 씨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집회 참가자들을 IS 테러 분자와 연관짓는 등 적대감마저 드러낸 것이 계기였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 테러로 인해서 아버지가 중태에 빠졌지요. 간병하는 가족의 입장을 대통령이 들어본다면 그런 혼이 나간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나줄까요? 안 만나겠죠. 게다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내일인데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국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다, 끼니를 거르는 등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됐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또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1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건강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중남미 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의 몸살을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실시간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던 청와대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는 사실 국가기밀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떠들어도 되느냐, 이런 질타를 받았었죠. 그 질타를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열흘간의 외유를 마치고 지난 23일에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알아놓은 박근혜 대통령, 오는 29일부터 또다시 일주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엔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로 간다고 하는데요.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따져보는 언론이 없습니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평화로운 집회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계약 철회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모든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은 현재 155개 나라 1억 7,500만 명의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노동단체 연합체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위원은 이미 사퇴했지요. 어찌된 것이 해양수산부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만둔 것은 아닌가,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하기로 한 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그간 받아간 혈세를 즉각 반납하고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은 즉각적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헌적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조사를 핑계로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면서 청와대를 감싸고 도는 걸 보니 청와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정말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대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사다리와 코리아 드림이 실종되고 계급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이 심화돼서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평등과 정의가 문제가 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로부터 나라를 떠나고 싶은 탈조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고 남아서 시위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관심과 건전한 분노를 폭발시켜서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달라. 정치를 바꿔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하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콜라겐 라인, 옹해야 과메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이 함께합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 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펌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자국민을 IS로 모는 그런 발언 말입니다. 그 순하디순한 야당도 표적이었습니다.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며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위선이다. 이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죠. 정말 야당이 립 서비스만 했던 것일까요? 중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태만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버티기만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오늘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경제 걱정하면서 맨날 이렇게 걱정한다면서 립 서비스만 하고 제 할 일 하지 않는다. 위선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내놓은 법 중에 민생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놓은 법도 네.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고요.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에 대한 권리 보호하는 법들이 있고, 네. 대리점,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권 보호하는 법들도 저희들이 내놓은 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법들은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지금 매달려 있는 게 이 노동 5법인데 노동 5법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기간제를 늘려서 이 정경련의 그 입장만 대변하고 또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은 어떤 거냐면 55세 이상의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직 노동자들 네. 여기는 전 업종을 파견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최대 한 500만 명 정도가 파견으로 될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기자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파견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민생법입니까?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하면서 경제 정말 그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대기업 산해기보금 710조씩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만 편한 그런 법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민생법 아닙니까? 그런 법들에는 관심도 없고 대기업들 위주의 그런 법들만 관심이 있으면서 경제하고 국회가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거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지 4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되면서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4년 가까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는 의료 서비스 같은 거를 민영화시키는 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민들도 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민들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이것을 민간 시장에 개방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이 의료 양극화 같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매우 의료 서비스에서도 네. 약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만들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걸 수용을 하셔야죠. 네. 대통령 한 말씀에 참 기민한 여당입니다. 어제 복면은 안 된다는 화두를 받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이장우 의원이 바로 그들인데요. 복면 금지 법안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 발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복면 금지법이 시행되는 수많은 나라들은 인권 후진국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난 18대 국회에서 집시법 검토 보고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은 복면 착용과 폭력 시위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면 시위대의 폭력성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85년 형법을 개정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 등으로 위장하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 심지어는 소지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2009년 나토 정상회의 시 복면 시위대의 과격성을 경험한 후 공공장소에서의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15개 주 등에서도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운운하며 복면 금지를 반대하는 야당에게 복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은 인권 후진국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면 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 처음 제안돼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이런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프랑스, 독일은 시위 중에 복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를 단속할 의도뿐일까요? 김경진 변호사가 JTBC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프랑스라든지 독일, 그다음에 스위스의 일부 주, 그다음에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일부 국가는 이제 이런 신원 파악 시위에서 어떤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신원 파악을 용이하기 위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것과 똑같은 목적 때문에 법을 도입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네. 정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시위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법이 만들어진 연역을 파악해 봤더니 네. 이 시위가 불법 시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 어떤 이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그 시위를 반대하거나 회방 놓기 위해서 제3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뛰어들어와서 이 시위를 회방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그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오는 경우를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것이 독일에서 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고 대부분의 국가가 어쨌든 시위는 약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어떤 이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허클어지고 과격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경찰이 시위 친화적인 치안 활동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위는 어떻게든지 누르고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상황 판단이 전제가 돼 있어서 네. 조금 어떤 이 선진국가의 법제하고는 어떤 기본 취지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여당이 재추진하는 복면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면금지법 여당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003년 10월 30일 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해석하면서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 목적, 또 복장 등을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감기에 걸려서도 쓰고 안 걸려서도 쓰고 걸리지 말라고도 쓰는 것이고, 또 마스크 자체가 침묵 시위에 동원되는 하나의 소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불가피하게 자기 신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참가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주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다. 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좀 야당도 일부 시위대 폭력성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강목, 쇠파이프 들고 나온 사람들 전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둔한 적이 없어요. 폭력 시위를 벌이고 과격 시위를 벌였다면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도 앞장서야 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불법시하고 원천 봉쇄하고 위헌이라고 판결난 차벽을 쌓고 또 물대포를 직사해서 시위에 참가한 농민회장을 중태에 빠뜨리고 이런 과잉 진압을 하고 불법 진압을 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고 책임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문제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일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을 하고 정부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그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집회 시위,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테러 분자에 비교하셨던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소중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다 더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 순간에 지금 그 억누르려는 그런 쪽 방향으로만 지금 정책적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폭력 시위의 양상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일부든 전체든 말이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치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다. 이런 인식과 진단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4일 집회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물리적 충돌의 양상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집회나 시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인근에 있는 상가를 약탈한다거나 또는 시민들의 차량을 방화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집회 참가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보고되는 바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집회를 조기에 해산시키고 금지하려는 경찰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금지하고 해산하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의 충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의 어떤 원인 제공 또는 폭력 유발 이런 측면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내일입니다. 김무성, 서청원, 지금은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된 사람들이 정치적 상주를 자처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 소갈머리 없는 가짜 정치적 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그릇되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직면하고 대화하고 바로 세우려 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지 앞에서 멈칫하는 여당 정치인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서는 청와대 비서를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나와서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신중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 계승되고 있다고 보나요? 예, 그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아쉽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역사 바로 세우기위해서 경무대라든지 중앙청이라든지 참다 철거를 하시고, 예. 그 일제시대의 잔재였던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시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로 세우기를 합니다. 특히 그 근대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12 사건에 대해서 그 주역들을 전체적으로 그 5.18 민주화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해내고요. 예, 민족적 민주적 관점에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요즘에 와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역사 바로 세우기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서울 중곡동 카타콤 카페 바리스타 신명환 씨도 반한 그 맛.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커피 맛인데요. 아이스크림보다 종류가 많은 41가지 커피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월 35,000원만 내고 이걸 1년 쓰면 이 기계가 내게 된다고? 끌리세요? 전화하세요. 070-700-0960.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070-7001-0960. 홈페이지는 esepod.co.kr.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몸살 상태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많은 의아심을 주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소환하겠습니다.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강행군을 회피하지 않다가 이렇게 몸져 놓은 진실한 진다르크 박근혜입니다. 열흘간 해외 일정을 소화하셨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그 열흘 동안 뭐 하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 정상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러내고 테러 같은 당면한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정치권에서 퇴출된 너 같은 막말 돼지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애매하고 민망하면 항상 나라를 떠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교하러 나가면 막 장악당한 신문 방송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을 미워해 주지 않습니까? 뭐 한복 입었다, 뭐 드레스 코드가 어떻다, 뭐 누구를 만났는데 과거의 인연이 어땠더라. 예, 뭐 이렇게 띄워주면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지요. 한동안 또 도움이 됐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맨날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또 나간다면서요. 프랑스 파리로 말이죠. 가시는 김에 아예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주는 경찰도 같이 데려가서 IS 소탕 좀 하시죠. IS가 뭐지? 아이스 아닌가? 내가 어제 아이스라고 했잖아. 한번 들어봐. 아이슬도. 어때? 난 IS라고 하지 않고 아이스라고 했지? 아이고, 아이스라. 타임지를 팀에지라고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네요. IS입니다. IS. 근데 왜 국민을 IS에 비유하세요? IS는 정말 나쁩니다. 원수 암덩어리에다가 퉁퉁 불어터진 곡수입니다. 단두대에서 그냥 확 저기 진돗개가 달려들어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막 물고 그래야 될 그런 아주 나쁜 겁니다. 왜 IS가 나쁘냐? 일단 아버지가 막 육성했던 하나회 군인들을 한 큐에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뭐 역사 바로 세우기다 뭐다 해서 구국의 혁명인 5.16을 군사 쿠데타로 몰았고요. 또 우리 아버지를 수시로 독재자라고 말했잖아요. 심지어 나한테는 칠푼이라고까지 했고요. IS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테러 세력입니다. 아니 그 YS하고 IS하고 그걸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YS하고 IS가 다른가? 하긴 뭐 내가 보기에는 별 다르지 않아요. 내일 장례식 안 갈 거예요. 빈소에 잠깐 있는 것도 역하더라고. 아들 현철이가 날 노려본 거 봐봐. 7분 동안 문상했는데 한 7시간 문상한 것 같았어요. 7분이 7시간 같다. 7시간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연관이 참 많습니다.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7시간이 아니라 치질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야, 나한테 그때는 7시간이 7분 같던데 정말 꿈만 같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좌좀들 졸라게 좋아하겠지? 이 씨발 새끼들. 저 대통령님, 백남기 씨 따님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무슨 틈만 나면 왜 나를 보자고 하지? 아니 나를 만나가지고 달라진 게 있었나? 세월호 유족들도 봐봐. 나 만나서 나아진 게 있냐 이거야. 나야 만나면 늘 좋은 얘기만 하지. 웃는 낯으로.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입 씻어요. 손도 씻고. 나는 그저 맨날 앉아가지고 립 서비스만 한다고. 립 서비스만 한다. 위선이군요, 한마디로. 그래, 잘 봤지? 나는 위선자야. 그 백남기 씨 둘째 따님 사돈이 네덜란드 사람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물대포 테러는 살인이고 국민을 IS로 몰아버리는 사람은 탄핵감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비서 잠깐 와봐. 그 네덜란드 사람 IS 같아.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세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이 통과가 잘 안 되지. 로마의 시행령을 따라야지. 로마에 왔으면.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은 한국끼리 한국적 민주주의를 할 거라고.
딴 나라하고 비교하지 마. 근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면 금지법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권 선진국이라면서 말입니다. 비서 또 와봐. 그 새끼들 공천 주지 마. 씨발 새끼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왜 난데없이 프랑스 독일 타령이야? 이렇게 청와대하고 당하고 손발을 딱딱 못 맞추나? 그나저나 몸살을 앓으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이거 조사당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어제도 나한테 그거 물어봤지?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건데? 나라가 정말 개판이야. 어디 대통령을 조사를 해? 너희들 우리 아빠 때 같으면은 조사에 지읒이라도 말했을 것 같아? 조사에 지읒 말하는 순간 좆될 거야. 이거 말씀이 너무 격해지시네요. 여당이 오늘 나서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없애라 이러는 거 보면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 행여 얘네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올까 봐. 조사할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고 있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앞에 차벽을 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면은 그때는 물대포를 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려온다? 그러면 나는 닭대가리 복면을 쓰고 앉아있을 거야. 못 찾을걸? 너무 똑같으니까. 하여간 뭘 하든 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이 하는 말로 독재 정권에 좀 길들여 줘봐. 나쁘지 않아. 그 좋은 민주화에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우리 아버지한테 밥술이나 얻어먹은 그 시절이 더 좋지 않았어? 하여간 난 당분간 몸살 모드로 들어갈 거야. 그나저나 저승에 계신 우리 아빠 정말 피곤하시겠네. 그 무대포 YS하고 맞닥뜨리시자면. 공화국 논평. 몸살을 앓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픈 와중에도 계속 쏘아대고 있는 백남기 씨 딸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두 딸이 아버지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아버지를 대신해 반성하지는 못할지언정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와서 그녀는 역시 그분의 딸이 맞구나라는 마타도어를 일삼고 있는데 이를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황교안은 즉각 백남기의 딸들 그녀들은 역시 백남기 그분의 딸이 맞구나 라고 쓴 맞불형 친필 피호액자를 백남기 씨 병실에 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꽃을 보내고 그 꽃에 우리 아빠는 총 맞고 돌아가셨는데 물대포 맞은 것 같고 어디다 명함을 내미냐? 이런 글귀를 박아서 보내야 할 것이다. 특히 백남기 큰딸이 박근혜 동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싫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다. 황교안은 이들이 행여 청와대 앞으로 올까 염려더니 병실 입구부터 차벽을 설치하고 만약 뚫고 나올 때에는 빨간 우비를 입은 사복경찰들을 돌진시켜서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 100만 공무원 누구라도 백남기 씨 문병을 가서는 안 될 것이며 혹여 선물을 보내더라도 적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사과를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사과를 보내는 순간 그 공무원의 신분증을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개인의 불행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행위는 엄금토록 할 것이며 만약 그런 식으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면 3대까지 엄청난 멸문지화를 입는다는 점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관령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눈으로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은 이틀째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도 첫눈이 내렸는데요. 도심은 진눈깨비로 내렸지만
북한산은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비와 눈은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철원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 대전도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절정을 이룬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